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정책경제 미디어 스픽스는 대구 경북의 핵심 현안에 대해 이 지역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는 쟁점 토크 이슈 탱크 플러스를 격주로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구 경북 언론들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민감한 사안들을 지역민들 입장에서 풀어보는 명실공히 대구 경북 최고의 토론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순서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통과 가능할까를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취임하면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국비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힘을 보태 83명이 국회의원이 이 법안에 서명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한지 오늘은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권기일 전 대구시 의원, 천용길 뉴스민 대표기자, 최정암 스픽스 편집인 세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금 뭐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고요. 다른 지역 계신 분들은 별로 관심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현재 있는 공항을 옮기고 그쪽에다가 이제 국비로 큰 공항을 건설하겠다, 이런 그림인데요. 먼저 이거 통합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해야 되는 이유, 통과가 되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특별법에 뭐가 담겨 있는지 그 내용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예, 우리 천 기자께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의 핵심은 이 군공항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대구 도심에 있는 이 K2 이 군사공항을 대구 민간공항이 함께 좀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이 군공항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처음에 추진이 됐습니다. 이 경북군의 의성으로 추진이 됐는데, 이 사업을 하는 방식이 기존대로라면 이 군의와 의성에다가 이 군사공항을 지어다 주고 기존에 있던 공항 부지를 팔아서 이 군사공항 짓는 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대구시 그걸 이제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시와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군사공항을 지어주는 것에다가 여기에 민간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이 공항 부대 시설들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군사공항보다 민간공항에 더 많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대구시에 있는 공항을 개발해서 남는 비용 가지고 이 대구와 경북이 원하는 크기의 공항을 짓기에는 돈이 부족하다. 이 부족분은 국비로 좀 충당을 해달라. 이래서 특별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네, 통합 신공항 특별법이 바로 이제 그런 거란 거죠. 현재 있는 공항 부지를 팔아가지고 이제 새로 만들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이건 너무 민간공항의 역할을 못하니까 거기다 국비까지 포함해가지고 훨씬 큰 민간공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지금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그 특별법의 내용에는 그럼 뭐가 담긴지 조금 설명해 주시죠, 우리 최 대표께서. 지금 특별법 내용은 굉장히 뭐 복잡한 법률 아니지만 간단하게 돼 있는 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일단 그 기부대 양여 방식에서 기부대 양여 방식은 일단 대공항 부지를 팔아서 이쪽 옮긴 공항을 짓겠다는 건데, 거기에 돈이 모자라면은 국비에서 충당을 해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민간공항을 건설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고, 민간공항을 좀 더 확장시키는데 국비가 투입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해서 공항 건설을 빨리 좀 진행을 하자. 이게 이제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맞아요. 예타 면제라고 하는 부분이 가덕도 신공항 할 때도 그게 지금 그렇게 됐었죠, 내용이. 막 그걸 이제 본따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은데, 우리 권 의원께서 좀 설명해 주실 것은 지금 현재 법안이 만들어진 경과하고 또 현재 상태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공항 이전 문제가, 그 특별법 문제가 이때까지는 기부대 양념법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다시 그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면서 또 이슈가 특별법으로까지 이전이 되어버린
전이가 되어 버렸는데 지금 이 현 상황은 그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는 지금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13년도 그 법안의 출발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경과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K2의 소음이 K2가 1950년대부터 그 대구 동구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대구 군공항이죠. 예, 지금 이제. 군공항이죠. 네. 대구 군공항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소음 피해가 발생이 되었고 그로 인해 갖고 2007년도부터 주민들이 이제 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정치권으로 전달되어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13년도에 네. 발효가 되어서 불과 올해까지만 해도 그 보상 피해액이 국방부에서 한 5천억 이상이 지금 그 피해 주민들에게 지금 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K2는 반드시 이전이 돼야 됩니다. 국방부로 봐서도. 네. 그래서 경북도와 대구시가 이 공공항 이전법에 근거해서 이거 K2 이전을 지금 어렵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군의와 의성 이전지를 정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민간공항을 더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경제까지 물류공항을 만들어서 지역경제까지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뭐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 취지로 이제 신공항 특별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네. 나오게 돼서 그런데 이게 이제 현 상황이 어떻게 놓여 있느냐 하면은 뭐 이제 완전 시작 단계죠. 지금 기존의 기부대 양념법은 상당히 많은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네. 신공항 특별법은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에 이제 많은 조건들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국회에서 이제 그 이번 달 21일, 23일 그 국토소위에서 이제 상정돼서 이제 심사가 되어야 되고. 네. 근데 지금 정치 환경으로 봐서는 이게 좀 녹록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지금 83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국민의힘 의원만 그런 건 아니죠. 예, 민주당 그렇죠. 의원들도 뭐 그에 대해서 만약 했다면 가덕도 신공항을 국민의힘에서 반대 못한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도 대놓고 반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많이 서명했다고 들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7명이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네. 국민의힘이 이제 대다수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법안에 서명을 할 정도로 사실 공감대를 얻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원론적인 공감대지만 공감대를 얻고 있는 거지 그 강론으로 들어가면 서로 셈법이 다 다르고요. 또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25명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다들 계산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속도가 좀 안 나고 있는데 하나 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이제 가덕 홍준표 시장이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게 가덕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14조 원이 순수하게 공항 건설에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시장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1조 4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대구공항 땅을 팔아서 이걸 공항을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네.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왜 가덕 신공항은 그런 많은 엄청난 국비를 투입을 하고 대구에는 1조 4천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을 투입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대구 통합 신공항에도 좀 더 많은 국비를 가져오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공항을 그 후적지를 팔아가지고 관문공항을 만들 수 없으니까 여기에는 국가의 국책 사업으로 이게 만들어져서 공항이 이렇게 건설이 돼야 된다 네. 하는 이런 입장에서 했는데 출발은 좋았지만 좀 전에 우리 건길 의원님 말씀대로 출발은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후속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그냥 개점 휴업 상태나 비슷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시고. 예. 말씀하실게요. 이게 정치권에서 네. 특히 뭐 야당에서 이게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야당에서 아마 대놔놓고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 대선 때 그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그 우리 현 윤석열 대통령도 이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거든요. 네. 근데 이번 국회를 통해서 뭐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뭐 저 연말을 앞두고 예산안 심사 등 시간에 쫓기는 부분도 있지만은 아마 오히려 야당에서는 이 이슈를 거꾸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우려도 봅니다. 어떤 점에서 거꾸로 이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냐 하면은 2013년도 군사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대상지는 수원, 강주, 대구였습니다. 네. 그러나 수원, 강주는 대구하고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수원하고 광주는 이 군사공항만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대구 같은 경우에 군사공항에다가 거기에다 이제 민간공항까지 그래서 통합공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단독 이전이 아니고 통합 이전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 입장이지만은 네. 수원, 강주 같은 경우 지금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가 기부대 양념법으로 진도 나가면은 뭐 순조롭게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욕심을 내서 네. 특별법을 만들어서 더 확대된 볼륨을 키우려고 마음 먹으니까 야당에서 이참에 진도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수원 강주까지 끼어서 네. 이게 대구하고 한 테이블에 올려버리면은 이거는 사실 이야기도 되는 거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한 테이블에 올려서 같이 처리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진짜 그게 또 대놔놓고 반대는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반대의 아주 기가 막힌 묘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막 그렇게 진행되고 만약 있다. 그렇게까지 되면 이슈는 더 복잡해지겠네요. 더 굉장히 그죠? 네, 복잡해진데 예, 예. 일단 현재 살펴보니까 현재 군위 의성 쪽으로 군공항을 이전한 건 아무 문제 없다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 민간공항까지 해가지고 통합신공항을 만들자 이런 바람에 지금 좀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아니, 추진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 민간공항까지 같이 가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네, 문제 없는데. 민간공항의 볼륨을 너무 그래. 키우려니까 네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중추 기능을 하는 인천공항에 번가는 네네네네. 공항을 짓겠다는 네. 이 생각이 지금 네.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 조금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근데 지금 이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11일 날 국회에서 뭐 지자체, 정부, 국회 협의를 개최했다면서요. 네. 대구부 국회의원도 참석을 했고, 네. 조영 원내대표 참석을 했고, 거기서 어떤 뭐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취재하신 거 있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선거 때부터 아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서는 네. 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네. 대구에 오셨을 때 네. 홍준표 시장께서 그래서 국비로 지원합니까? 네 형님 하셨던 거 얘기죠. 네, 그렇죠. 그거죠. 예, 네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윤석열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주요 지지 기반이 있는 이 대구 경북에서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뭐 비토하기에는 이 정치적 상황도 여의치 않고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이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이 공항의 크기, 사이즈를 이 키우겠다라고 하는데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합신공항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애초에는 부산, 울산, 경남까지 대구, 경북까지 포함해서 동남권에 제2관문공항을 짓겠다. 근데 이 부지를 어디로 할 거냐?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이 이 싸우던 와중에 김해신공항 확장안으로 최종 결론이 났는데 사실 부산, 울산, 경남도 이걸 좀 못마땅해 했고 네. 대구, 경북도 못마땅해 했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니 야 그러면 제2관문공항이 이제 대구 경북이 아니라 부산 쪽에 쏠리는 것 아니야? 저기에다 이렇게 지원해 줄 거면 대구 경북을 홀대하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에 들어가는 비용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더 많은 비용을 계산해야 되면 제가 이 국토위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이 정부 내에서도 부처마다 좀 반대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쏟아야 되면 이게 정부 예산 계획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네. 이 지금 지역의 뭐 국회의원들은 정부를 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누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부터 포함해서 네네. 이 특히 이 지금 있는 군사공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국토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이 강대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처를 다니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이 정부 부처에서도 이 반응 자체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다라고 네. 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뭐 앞으로 썩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른바 뭐 난관에 봉착했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쪽인데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우선 뭐 돈 문제가 있을 거죠. 국비를 이렇게 지원하느냐 아무리 대통령 공약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네 형님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그럼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구시고 그죠?
또 많은 분들이 좀 TK 지역 의원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게 현재 지금 가장 큰 문제, 현재 진행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네. 이게 뭐 대통령이 해준다고 약속했다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가장 큰 이유는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네. 정부 부처가 힘을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뭐 예타 면제든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려있는 51개 법안의 어제 처리든 뭐 이런 여러 행정적 절차들이 있는데 그걸 그 범정부 차원에서 해주기 위해서는 결국 특별법이라는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네. 어려운데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고 그러면은 왜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느냐? 네, 그 지금 예. 진도가 안 나가는 네, 거죠. 이게 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 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서 전체위에 상정됐다가 지금 교통법안 심사 소위로 넘어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서 그 다뤄야 되는데 여야 간사들 간에 이거 일단 일정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는 건 의제 조율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될 법률안에 상정이 계산이 돼 있지 않다는 거고. 네네. 그거는 그 여야 간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밀도 있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야당 국회의원들은 협조해 줄 마음이 그다지 없고 네. 여당 국회의원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포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많은 미련을 갖지 않고 있는 게 홍준표 시장이 경북 국회의원들에 대해 가지고 큰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다음 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여야 간사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국회의원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대식 국회의원이 아무리 날고 용 빼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범정부 상대하고 네. 여야 국회의원들 다 상대해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위에 지금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이 있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 중에서 애가 달아 있는 사람은 강대식 국회의원 1명밖에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치적으로 사실은 이게 해법을 참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사실 조금 전에도 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공공항 이전 기부 양녀로 적용해서 지금 8분 능선을 넘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기부가 양력과 하는 건 우리 현 부지가 예를 들어 100억이라면은 옮기는데 100억 정도 등가성의 원칙에서 옮겨버리면 되는 거기에 이제 군사 그 2014년도 발의된 제정된 기부대 양력법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경북도지사, 전임 대구시장, 국방부, 국무조정실 다 협의를 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 지역도 정해져 있고. 네, 지역도 다 정해져 있고. 군의의성 지역으로. 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현 부지는 100억밖에 안 하는데 옮기는 데는 한 150억을 짓겠다. 그래서 50억이 누락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격차가 생기면 네네. 이 격차를 그 홍준표 시장이 국가 너가 부담해라. 그리고 네. 앞으로 이 공항은 우리 장래 확장성을 위해서 부지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 중장거리 노선 확보를 위해 갖고 네. 민간 할주로도 이 상당히 길게 키워야 된다. 그리고 그 접근하는 교통 인프라 뭐 철도도 좋고 도로도 좋고 고속도 좋고 이런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훅 들어와 버리니까 네. 일단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은 그 국토부에서 신공항 6차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공항이 계획 중이거나 지금 건설 중인 곳이 지금 현재 지금 6군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제주도, 울릉도, 네. 가덕도, 흑산, 뭐 저 대구, 그 새만금,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6곳 진행되고 있는데 한쪽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몰려버리면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 사업 계획을 해나가는데 차질이 있다고 그렇게 네, 보고 네,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홍준표 시장이 그 신공항을 이전해서 거기에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 물동량 25%를 확보하고 그리고 항공을 이용하는 사람들 한 1,000만 명 이상을 그렇게 목표를 두고 가버리니까 네. 지금 가덕도에서 공항 그 부산에서는 상당히 경쟁 의식을 느끼는 거죠. 옛날 뭐 밀양하고 싸우던 그렇죠. 그 똑같은 똑같은 상황이 대자부가 지금 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우리 여야 관계없이 부산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네,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저 야당 대표도 그 대선 기간 중에 이야기는 했지만은 강주를 끌어들이 갖고 이걸 한 밥상 위에 올려버리면은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특별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철우 예,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 왜 지금 순조롭게 가고 있는데 네. 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자. 우리는 원래 기부대 양념법을 계속 진행시키겠다. 당신은 그냥 특별법으로 자기가 봤을 때 그 특별법이 통과되기가 어렵고 네. 오히려 시간을 늦출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구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소통이 워낙 이게 그 정책 홍보가 원활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대구 시민들 왜 굳이 또 뭐 그쪽으로 옮겨야 되느냐고 적극적인 마인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뭉쳐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그 신공항에 대한 그런 애들벌룬을 띄우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 정책의 출발점인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동구 주민, 네. 좀 더 나아가서는 대구 시민, 더 넓게 봐서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이철우 지사께서는 이제 그냥 현재 방식대로 기존의 방식대로 군공항을 이전하는 방식 네. 그걸 추진하자고 해서 입장이 그러면 전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투트랙을 가고 있죠. 그러니까 네, 그게 뭐 기존에 하던 이 기부대 양여 방식을 그대로 절차를 진행하자는 게 이철우 도지사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특별법을 통해서 국비를 더 받아서 더 크게 짓자라고 하는 것도 그게 된다면 추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신에 이것 때문에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항의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철우 지사의 의견이었거든요.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다들 권 의원님께서도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항을 보면 지금 문을 닫은 공항들 중에서 실제 공항 명칭과 다르게 정치인의 이름이 붙은 이 별칭들이 있었던 공항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특정한 정치인이 밀어붙여가지고 추진했던 그 뭐 예천공항 지금 폐쇄됐죠. 이 김중권 공항이라고 불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인의 힘으로 추진했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 이 특별법이 빠르게 통과가 된다면 아마 이 공항의 별칭이 홍준표 공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절대 다수의 15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추진할 이유가 없고 네. 부산에 지금 가덕도 공항이 완공되는 시점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당기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규모의 공항이 대구 경북에 같은 시기에 지어지는 걸 여야 할 것 없이 부산 경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하겠냐.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만약 얘기를 말씀 들어보면 현재 방식대로 추진하고 예.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추진하고 예. 그런 식의 투트랙 전략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현재는 저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지 이게 만약에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들에 있어 가지고 거기는 그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국비를 더 투입한다는 거는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산을 해야 되면 또 이 복잡한 과정으로 거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 또 현재 국토부가 그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야만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예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 만약에 예타가 그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속도가 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말은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지만 사실은 거의 스톱돼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고요. 그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게 우리 공항 건설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정치 논리로 결정되고 당연하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다 그랬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좀 전에 그 우리 천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모든 전국에 있는 공항들이 사실은 이름뿐인 공항들이 많은데 그렇죠.
가덕 신공항, 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저기 인천공항이 있고 이미 또 저 다른 데서는 새만금 공항도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다면서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대구 경북의 물론 물동량을 많이 늘리고 인적 자원을 해외로 많이 수출하고 실어온 사람들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투자가 이끌어 난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국가 전체로 볼 때 과연 필요한 일인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왕 짓기로 한 공항 정말 이게 이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어쨌든 그 구미를 중심으로 한 물동량을 해외로 수출한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인천공항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물량을 여기를 통해서 해외로 수출하고 수입을 해 들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빨리 공항을 개항을 해서 그 기능을 하게 한다면 다른 시비의 소지를 차단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네. 않으면 이게 도매금으로 비판을 받아서 자초될 가능성도 있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규모가 커져야 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현재 계획한 것보다 공공항 건설한 것보다 활주로 더 길어야 되고 활주로 더 하나 더 늘려야 되고 이런 것이 지금 계획 중이라는 그런 지금 얘기에서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 기부대 양력법으로는 2016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6년간 지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겪으면서 네. 국방부하고 이견 차이도 있는 것도 설득시켜 나가고 또 이전지를 정하기 위해서 사실 지역 간의 갈등도 많았습니다. 군의하고 의성하고 아마 언론에서 많이 노출되었지만 네. 그렇게 어렵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8부 능선을 넘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특별법 문제가 들어오니까 이제 시도민들은 이제 혼선이 생기는 거죠.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이제는 뭐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또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고요. 이 사회적 합의가 지금 완전히 이루어져서 출발했는 것이 아니기로 처음 출발할 때도 왜 우리 도심 내에 있는 공항을 군공항만 빠져나가면 되지 왜 민간공항까지 빠져나가느냐고 우리 지역민들 한 50%는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네, 있었고 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렵게 왔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는 그 장밋빛 비전은 내용은 좋습니다. 우리가 지방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기부대 양력법 정도의 수준 공항 갖고는 안 된다. 남북권을 다 아울 수 있는 여객수 1000명 이상, 물동량 25% 이상을 아울 수 있는 그런 공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 자체는 좋은데 이게 이제 6년간 그 로드맵을 보고 프로세스 과정을 꼼꼼히 살펴봤을 때 과연 홍 시장이 이것만 주장할 수 있느냐. 네.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의 출발점은 대구 동구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들은 한시바삐 빨리 공항이 빠져나가서 재산권도 보장받고 네. 대구 도시 전체가 또 균형 있게 발전되고 이걸 요구하는 건데 근데 그게 순조롭게 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꺼냈을 때 그 홍 시장의 진정성 이게 자기 정치 치적을 위해서 하는 건지 진짜 이 행정의 수요자인 지역 주민 대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조금 합리적인 의심이 또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 그래서 국토부 설득하고 기재부 설득하고 예. 그다음에 다른 의원들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갈 방법은 사실은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실은 거의 뭐 불가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군공항 소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해결해야 할 문제고 그거 하나 지금 사실 푸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린데 시간이 거기다가 그보다 더 큰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쉽지 않은데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혹시라도 네. 있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럼 네. 좀 얘기를 해보시죠. 그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네. 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야당을 설득하는 겁니다. 사실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야당도 적극 찬성하는데 중앙부처가 반대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직접 이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설득을 하든 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토위 간사 네. 그리고 국토교통위원장도 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상임위원장을 만나고 간사를 만나고 당대표를 만나고 이 설득하는 모양새라도 좀 보여줘야지. 네. 야 저렇게 대구시장이 야당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노력하는구나 라는 메시지가 생길 텐데 지금 별달리
야당을 만나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그 설득의 주체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돼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특별법 예, 의원 대 의원으로 만나서 될 일이 아니고. 네, 이 특별법 발의 과정 자체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네. 이 국민의힘 내에서 논의가 됐고 대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주호영 의원이 이 대표 발의하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이 역할을 홍 시장은 주문하고 있는데 이 본인이 직접 등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네. 사실 예. 뭐 이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굳이 이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처음 기본 원론적인 방법은 일단 대구 경북의 정치권에서 총체적인 힘을 모아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말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일으켜서 시민 사회가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뭐 정부 설득, 혹은 뭐 대통령의 의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야당 설득이 중요한데 네. 야당 설득도 사실 정치판에서 그냥 설득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기브앤테이크가 이루어져야 주고받죠 되는데 해죠. 그러면. 예. 결국 우리가 우리는 이미 기부대 양해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다 플러스 알파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많은 걸 내어주어야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가 재정 낭비고 국가 자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있어서 이게 과연 적합한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항 문제는 정치적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이 좁은 나라에 우리가 인천공항 중추공항이 하나 있고 거점공항이 지금 9개까지 간다하고 일반 공항이 10개 한 20개 공항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데 네. 이게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있어서 적합한가 저는 한번 정도는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덕도와 밀양이 다투던 그 시대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겁니다. 사실은 가덕도가 특별히 되면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권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게 그만한 돈을 들이는 것이 타당한가?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그죠? 어쩔 수 없이 선거는 원래 밀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선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선거가 있으면 아마 좀 그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결국은 그 어찌 보면은 밀양 신공항이 됐다면 공항 하나만 건설해도 될 걸 지금 네.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해야 되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해야 돼. 두 개를 지금 건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참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정말 난감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이제 해법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실제 그 국토교통위원장이 김민석 그 민주당 그 의원이 이제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네.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돼야 되니까 자기들도 자기들 당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하려고 네. 이제 의견 개진을 했는데 이 김민석 좀 이거 같이 법안 통과시키는데 힘을 보태달라 이리 주문을 하니까 그 김민석 위원장이 아직까지 무슨 소리야 나는 대구 경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도 내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요청받아 본 적이 없다. 네. 대구시는 물론 경상북도나 대구시에서도 나한테 와서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진정으로 뭔가를 도와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네. 한 번도 이걸 밀도 있게 국토의 차원에서 논의해 본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그 국민의힘 국민 기만쇼 중단하라고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을 정도거든요. 그 사실이라면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말만 많이 띄우고 예. 아무도 정말 가서 맨투맨으로 뭐 설득 작업을 안 했다면. 그리고 그게 그럴 개연성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은 실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이번에 11일 날 그 지난 금요일 날 그 당정 협의회 차원에서 모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대구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25명 그다음 또 그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참석한 사람은 조호영 원내대표하고 원내 수석 부대표하고 5명이 참석을 했는데 네. 거기에는 그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조차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들은 당정 협의가 됐다는데 제가 그 당정 협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후속 취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특별법이 통과되면은 정부 차원에서 힘을 여러 가지 보태주기로 했다는 정도 외에는 아무 없습니다.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네. 실질적으로 지금은 다른데 뭘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언론 플레이해서 지금 대구 경북 언론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홍준표 대구시 입장을 대변해 가지고 이거 대구 있는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나서라. 당신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치인들은 별 나설 마음이 없고 처음에 어쨌든 시작은 홍준표 시장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처음에 법안 발의할 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법안만 발의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설득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전혀 네, 그렇지 않고 있고 네. 그다음은 또 뭐냐면은 이재명 그 당 대표가 그래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돼야 되니까 본인이 또 대선 때 공약이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같이 엮어 가지고 뭔가 같이 하는 걸 추진하겠다니까 홍준표 시장 대뜸 이런 지하에 강주하고 대구하고 갔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그 면박을 줬습니다. 네. 아니 야당 대표가 그래도 이제 관심을 가지면 아이고 그렇게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 저녁에 찾아라도 가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면박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잘 될 수가 없고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는 법안 심사 소위에는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인호 의원이 야당을 맡고 있으면 네. 그분이 지금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그분한테는 대구 경북이 총력적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거든,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전혀 그런 움직임 없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저 권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거 제가 딱 들어오는데 이게 국회의원들이건 예.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건 국민 그 여론 아닙니까 여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구 전체 공감대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이 문제에 좀 열화와 같은 이것저것 예. 민강 신공항 예. 해갖고 거기로 해야 된다는 그게 사실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왜 안 움직이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국회에서 이 법이 좀 지지부진한 이유를 방금 설명도 많이 해주셨지만 네. 이제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그겁니다. 이 시민사회적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시민총의가 지금 도출되지 않았다. 그 정치권도 통일된 그런 그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 시장하고 경북도지사하고 투트랙으로 서로 지금 이견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이 통합 그 군공항 이전하기 위해서 또 전제 조건이 군이 의성으로 이전지가 정해졌지만은 군이 되고 편입 문제가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네, 또 네. 이 복잡한 문제가 끼어들어 있고 거기에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들 그 주변머리에 있는 그 정치권에서의 그 선거구 구획 부분부터 있고 네. 그리고 뭐 지역 간의 부산 대구 간의 갈등 뭐 이런 부분들이 국회를 움직일 수가 없죠. 네. 그 국토 소위에 뭐 상정됐다 안 됐다 하고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의견을 표출하고 국토위에 와서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냥 여론 언론 플레이만 하고 네. 그렇게 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냐고 만약 물으시면은 이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정치인들이 만약 대구 전체 여론이 이거 정말 그 적지지하고 신공항 빨리 해야 된다고 막 하면 정치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홍준표 시장께서도 그렇고 다른 정치인들도 그렇고 대구 시민들의 무슨 열화와 같은 이런 열망이 안 모이는 걸 스스로 느끼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앞에서 이 두 분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같이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소음 피해를 주는 군공항은 이전하고 민간공항만 남겨두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그건 안 하냐 이런 시민들도 절반 정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항을 빨리 이전해야 된다는데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시민들도 절반 정도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전 후보지가 결정이 됐으니 야 이전 된다면서 왜 또 특별법이야? 이게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2026년 개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밀리고 밀려서 지금은 2030년인데 네. 이 특별법 때문에 또 멈춰서게 되고 다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 이 2030년보다 더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선 야, 저 진짜 되는 거 맞아? 계속 이 시기가 미뤄지니까 이 관심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이 시민들의 관심이 멀어진 상황에서 이 특별법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시민들도 별로 이거 안 한다고 크게 뭐라고 안 하니까 적극 나서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고 이 많은 정치인들이 의구심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국회의원들 보고 나서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별로 이야기를 안 들어주다가 이제 와서 국회의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되니 네. 이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까 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발의해주면 네. 내가 설득하겠다 하는 게 어떻게 증명 가능한 사실입니까? 네, 아,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했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이 그걸 대외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더 밝힌 건 아니지만 조영 원내대표 되기 전에 조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홍 시장이 처음에 이제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도 사실 좀 이게 왜냐하면 어려운 법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 기본적인 국가 예산 체계를 좀 망가뜨리면서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사실 네.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아는데 그래도 우리 대구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시장이 저렇게 뭐 부탁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법안 정도는 발의를 해주고 네. 그다음 우리는 우리끼리의 표가 있으니까 그러면 야당만 설득되면은 되는데 야당 설득은 시장이 한다니까 그럼 우리 법안 발의하자. 네. 이런 차원에서 사실 시작을 했던 건 맞습니다. 네. 그저께도 제가 직접 그 회의에 참석했던 국회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여튼 해놔놓고 뒤에 심부름은 우리 보고 다 시키니까 참 미치고 활짝 노릇이다. 네. 그렇지만 안 해요 어쩌겠노 이런 얘기더라고요. 근데 네. 실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시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왜 지금 그런 데 대한 그 분위기가 또 일지 않냐 하면은 네. 어쨌든 대구시의회가 집행부의 견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구시의회가 지금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두 번째는 시민들 여론이 안 끓는 게 대구 언론들도 사실은 이제 대구 언론들은 돼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시장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시장 네. 보고 나서라는 얘기를 못하니까 국회의원들 보고 나서라고 얘기하는데 국회의원들도 아니 통수가 뻔히 보이는데 그걸 네.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될 일이 크게 아니라는 걸 물론 띄어야 되겠지만 네. 앞장서서 뛰어낼 사람은 시장이라는 거를 국회의원들도 잘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왜 열심히 뜁니까? 결국은 시장이 앞장서서 처음에 했던 약속대로 뛰면서 네. 그다음 내가 이렇게 그럼 나는 같이 이재명 당대표 도와달라고 만날 이렇게 테니까 스크럼을 당신들은 짜고. 누구 좀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네. 어느 정도까지 시점에 결과 도출하자. 그래서 11월 21일 날 그 교통법안 심사 소위 열리니까 네. 그때는 최소한 상정만이라도 돼가지고 논의를 하고 네. 정 안 되면 어떤 또 다른 로드맵을 갖자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심지어는 여기 대구시에 있는 서울본부에 있는 직원들도 실제 크게 돌아가는 상황을 모릅니다. 네. 근데 궁금한 건 네. 그럼 홍 시장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고 뭐 앞으로 이제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루어진다면 홍 시장의 굉장한 치적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왜 열심히 안 나서시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들어보면 누구도 그에 대해서 빨리 나서서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을 못하는 분이라는데 그건 이유가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기 전에 이 무소속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당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추진했던 이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홍준표 당시 국회의원은 계속해서 아니 왜 그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하냐, 국비 더 넣어서 특별법도 만들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법안 발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없다. 이때 대구 경북에 있는 국회의원들 면박을 엄청 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면박을 줘놓고 대구시장이 되고 나서 법안 발의를 해달라. 네. 그러면 다른 국회의원들은 시장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시장이 됐으니까 법안 발의는 할게. 그런데 그 다음은 자기가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 그렇게 면박을 줘놓고. 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본인도 자기가 나서가지고 야당 대표를 만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설득을 했는데 만약 이게 안 된다. 라고 하면 이게 본인 치적이 아니라 본인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과정을 발목 잡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게 아닐까 네. 네. 보여집니다. 그것도 참 그런 그러긴 한데 그건 어쨌든 송 시장께서 뭐 시장으로 더 하시든 아니면 뭐 더 큰 꿈을 있든 간에 어쨌든 이런 거 화두를 킹이 던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뭐라도 같은 결실을 열심히 하다가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고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다른 언론들 이렇게 봐도 크게 움직임이 없으신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뭐 홍 시장이 뭐 거의 정치 구단인데 네. 사실 뭐 지난 우리 대구의 그 치수원 문제라든지 이 통합신공항 문제 아마 홍 시장이 누구보다도 이 프로세스를 너무 잘 알 겁니다. 네네.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 또 뭐 한다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오히려 강력자치단체장은 정치보다는 네. 오히려 도시 경영에 좀 더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2016년부터 진행되어 왔는 것을 꼼꼼히 살펴보면 악마는 네. 디테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들 꼼꼼히 살펴보면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이 분명히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이 출발점이 이 동구 주민들이 소음 피해 때문에 학교 유치장도 3중 4중으로 해서 공부하고 있고 네네네. 제대로 생활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금 올 9월 달까지 5천억이나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네.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현재 자기 시장이 우리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치적인 치역도 중요하지만은 쇼맨십도 중요하고 인지도 올리고 다음 내 정치적인 어떤 자산이 다 중요하지만 진짜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을 바라보는 그런 좀 도시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가 전체 차원에서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본 작가 그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로마가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로마의 과도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그 유지운영 관리비에 나라 망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가져내는 것이 국가 운영에 효율적인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냐 이 부분도 네. 한 번은 짚어보면서 지금 관점을 피해보는 대구 시민 이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돼야 될까 그러니까 국가 전체 자원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전투기 이륙 소음은 뭐 어마어마하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어쨌든 현재 그 대구 동구 주민들 K2 비행장은 하루 빨리 어떻게든 이전해 줘야 되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고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 저도 그 시오노 나나미 얘기 들었는데 이제 그런 말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로마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상류층이 그야말로 귀족층이 공적 의식 퍼블릭 마인드가 없어졌다. 예전에는 전쟁을 하면 다 그 사람이 앞에 나가서 자기 노예들 데리고 나가서 다 전쟁을 했는데 이제 좀 평화로워지고 하니까 자기 노비들은 싹 빼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본인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전체 나라의 어떤 공적인 의식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마무리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야 할지도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번에 이제 정기국회에서 만약에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임시국회에 물론 있다지만 임시국회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현안들이 아니면 민생 뭐 현안들만 취급하는 거죠. 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결국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특히 이제 여야 상황이 뭐 정말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상황을 대치 뭐 굉장히 격렬하게 격돌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야 아무도 이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장외 투쟁하고 뭐 지금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안에서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좀 쉽게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을 때 막 그냥 해가지고도 갈 수 있는 사안들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안 하는 음. 부분이 정말 그 어렵게 만들고 또 실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선거가 없습니다. 네. 선거가 없으면 그러니까요. 결국은 관심 없이 아무도 이제 이거 그 관심 안 기울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피해는 이게 장기간 표류를 한다면 아까 전에 그 로드맵대로 투트랙으로 간다고 하지만 실제 제가 이유를 들었다시피 이게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놓여 있고 네. 그럼 결국은 대구의 동구에 있는 주민들은 저도 거기 살아봐서 아는데 정말 전투기 소음이 심각하거든요. 그래 못 살죠. 그래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에 동의를 해줬던 이유도 뭐냐면 자기들 예산으로 매년 5천억 원 이상이 보상금으로 나가니까 매년요, 매년 나갑니다. 네, 네. 그 10년만 하면 그 5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0년 하면은 공항 이전하는 비용이 나오니까 네, 네, 네. 결국은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 정도로 심각한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그 밀고 당기고 할 게 아니고 빨리 건설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뭐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그걸 놔두고 현재 처음에 추진했던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라도 속도를 내야 되고 네, 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을 한다면 결국 거기가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국제 노선들도 그쪽에서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가 개항 시기마저 늦어져 버리면 실제로 대구 영북 통합 신공항 만들어 놓지만 허울 뿐인 공항이 될 가능성이 네, 네, 네. 거의 높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공항에서 삽을 떼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현재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가야 되고 다른 데서 특별법 하면은 분명히 강주공항 특별법도 지금 발의가 돼 있습니다. 네, 네.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대구를 갖고 걸고 넘어져서 같이 가자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을 가지고 10분을 활용해서 속도를 내야 된다. 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네, 네. 쪽에 적겠습니다. 제가 그 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을 올해 받은 사람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동구에 사시는 네, 거예요? 그 K2 군공항 앞에 살고 있고 아이고. 네,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 그 동네에서 다녔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졸업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 동네 뭐 주민들도 이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속도가 완공 시점이 계속 늦어지니까. 이전 시점이 늦어지는 걸 보면서 저도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특별법 발의되기 전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특별법이 홍 시장이 내놓은 안대로라면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부대 양려 방식대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재차 강조했었거든요. 네. 만약 올 연말 안에 연내에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대구와 경북에서 이 공항 이전과 관련한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우리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연간 단위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쓰기 때문에 네. 또 1년이 늦어질 공산이 큽니다. 네. 이 부분을 고려해서 대구시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추가적인 지금 발의된 정도가 아니더라도 부족한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방안이 필요하다면 이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민간공항까지 같이 이전하는 게 차이는 있지만 수원이나 광주 다른 지역들에게 공동의 설득 과정을 얻어가지고 대구가 조금이나마 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도 대구시가 좀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텐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이야기를 들을지는 좀 미지수로 여겨집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들, 뭐 정책 입장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주민들 입장이 아닐까. 그래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통합신공항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주도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개혁안에서 여러 가지 짚어봤는데요. 네,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이 잘 통과가 되고 후속 조치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그거야 더 바랄 나위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전문가들께서 짚어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민들의 입장, 그걸 반영하는 현실적인 해결 가능한 방안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